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행의 마지막 부분으로요. 오행의 운동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생과 상극 역시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죠. 이 명략에 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상생은 좋은 거, 상극은 나쁜 거, 이런 좀 관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글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상과 날생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글자가 모아져서 서로 살린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상과 이길 것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가 모아져서 서로 이긴다. 그러니까 서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싸워야 되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서로 살리는 것은 좋은 거, 서로 싸우는 것은 나쁜 거, 이런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모두 다 대자연의 운동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은 것, 나쁜 것이 규정되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상 모든 것을 좋은 것, 나쁜 것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힘줘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행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오행은 어떻게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행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순서를 이루면서 도와주는 운동이자 관계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5개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리고 수생목, 이런 5개의 상생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화를 낳고 화가 목을 돕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솟아나는 봄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만물이 솟아나는 봄을 거쳐야지 만물이 펼쳐지는 화의 계절인 여름이 오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상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불을 피울 때 땔감을 뭐로 쓰죠? 나무를 쓰죠. 자, 이런 이제 어떤 형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된다. 다음에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토를 낳고 토가 화를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펼쳐지는 화의 계절인 여름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양의 계절에서 음의 계절로 넘어가기 위해서, 즉 이걸 매개하는 이 토의 환절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물상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불이 흙을 태워서 더욱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이런 형상으로 이해하셔도 된다.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금을 낳고 금이 토를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의 운동을 멈추게 하는 운동이 토의 운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런 토의 단계, 즉 토의 멈춤의 운동을 거쳐야지 만물을 거두어들이고 결실을 맺는 금의 계절인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상적으로는 흙이 단단해지면서 바위가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금은 보석들이 다 흙 속에서 성숙이 되는 거죠. 그런 형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자, 금생수라고 하는 거는 금이 수를 낳고 수가 금을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만물을 거두어들이는 금의 계절인 가을이 와야지만 만물을 숨기고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수의 계절, 즉 겨울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상적으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바위 속에 저장되어 있죠. 바로 그런 이제 형상을 이해하시면 된다. 다음으로 이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목을 낳고 목이 수를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생명을 숨긴 수의 겨울을 지나야지, 긴 동면을 거쳐야지 뭐가 옵니까? 바로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새롭게 순환하는 그런 목의 계절, 즉 봄이 오게 되는 이런 원리인 거고요. 뭐 이것도 역시 물상적으로는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자, 그런 형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행의 상극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앞서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행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행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상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하나 빠지는 거예요. 즉 목극토니까 목과 토 사이에 존재하는 뭐가 빠지는 거예요? 화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제어하고 억제하면서 다스리는 운동이자 관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요, 먼저 목극토라고 하는 관계는 목이 토를 이기고 토가 목을 억제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오르고 시작하는 그런 양기의 운동을 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 전환하거나 멈추는 이런 운동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질이 묘하게 서로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서로 제어하는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이제 물상적으로 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나무가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헤치게 되는 이런 모양을 좀 띠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상극은 보통 나쁜 거다, 즉 파헤치는 건 나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무가 이 뿌리를 내려야지 흙이 단단하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또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화극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금을 이기고 금이 화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양기가 최대한 펼쳐지는 이런 펼침의 운동, 즉 발산하는 여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화기가 가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두고 결실을 맺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누르는 거죠. 역시 운동의 성질에서 서로 어긋나는 이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의 물상적인 형성은 보통 이제 쇠를 뭘로 녹입니까? 불로 녹이죠. 근데 이게 죽이는 게 아니죠. 쇠를 녹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불 속에서 쇠는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숨어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토극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수를 이기고 이 수가 토를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절정에서 멈추는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숨기려는 이 운동입니다. 따라서 토의 운동이 만물을 숨기려는 겨울의 수기를 누르는, 역시 어긋나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물 웅덩이가 생기면 뭘로 막습니까? 흙으로 덮어버리죠. 자, 이런 형상인데, 그런데 이 물을 가두고 덮어버리기는 하지만 물이 넘쳐지지 않게 하는 것 역시 토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극목, 이거는 금이 목을 이기고 목이 금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실을 맺고자 하는 이런 거두는 성질의 운동인 금기가 막 솟구치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 목기를 누르는 뜻을 담고 있는 거고요. 물상적으로는 보통 나무를 짤 때 뭘로 잘라요? 도끼나 톱 혹은 이제 낫 같은 걸로 자르잖아요. 그런 형상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그 금이 나무를 자르긴 하지만 나무를 잘라야지 뭐가 됩니까? 그 나무가 좋은 제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뜻을 숨기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수국화라고 하는 것은 수가 화를 이기고 화가 수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숨기려고 하는 음의 운동인 수의 운동이 바로 막 펼쳐지려고 하는, 막 발산하려고 하는 이런 화의 운동을 누르는 모양, 누르는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불이 막 나면 뭘로 꺼요? 물로 끄죠. 이제 그런 어떤 물상적인 어떤 형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하지만 불이 물기가 없이 그냥 막 타잖아요. 그러면 빨리 꺼집니다. 어느 정도 이 수분이 있어야지 불이 오랫동안 잘 타게 되거든요. 바로 수국화에는 그런 상승의 논리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운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 거다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건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어떤 건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다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오행의 반상이라고 하는 이 현상인데요. 이 반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에 반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상생하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리고 상극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법칙이 법칙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리학의 법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힘들이 막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오행에서 똑같이 이것이 적용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의 현상들, 이걸 우리가 반상이라고 얘기할 때 오행 역시 그러한 이제 그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오행의 조화와 균형이 상실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힘의 관계가 좀 어긋났을 때 생기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반상이다.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상승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반상을 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모자 멸자.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가 너무 자애로워서 자식을 죽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목극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불이 잘 타려면 나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불이 작은 불에 많은 나무를 넣게 되면 오히려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모자멸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오행에서 다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 모세자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도움을 받는 자식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어머니가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극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생목 그러면은 자, 나무가 자랄 때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그 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바로 모세자왕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상승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반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극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반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중요한 한의학에서의 개념이자 이론이기도 합니다. 사람 몸이 아프고 하는 게 바로 음양오행의 조화가 상실됐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상승과 상모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행의 상극 관계인데요. 이 상극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누르면서도 도움을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목극토라고 하는 것이 물상적으로 보면 나무가 자랄 때 뿌리를 내리면서 흙을 파헤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 파헤쳐져야지 이 흙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뿌리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너무 이 극하는 오행이 강해졌을 때 그걸 받는 오행이 아예 다 사멸해버리는 이런 관계를 상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상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상극관계의 어떤 이 역전 현상입니다. 보통 금극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쇠로 자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면도칼 같은 걸로 큰 나무를 벨 수 있습니까? 거꾸로 이 면도칼 같은 게 부러지게 되죠. 자, 이렇게 역시 힘의 어떤 좀 관계가 상실됐을 때 일어나는 이런 반상을 바로 상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거는 그 법칙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법칙이 작용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처럼 이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오행의 운동, 오행의 관계는 대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과 운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상생과 상극 그 어느 하나만 존재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상생과 상극 무엇이 좋게 작용할지 무엇이 나쁘게 작용할지도 미리 정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항상 극단을 버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중용의 도를 갖추는 노력을 기울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음양오행편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에 천간지지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